새벽 4시 텅 빈 요양원. 침대 위에 강영호는 눈을 감은 채 미소를 짓고 이미 세상에 없다. 옆 탁자엔 깜빡이는 녹음기. 그 안에서 마지막 육성이 흘러나온다. 현우야, 사랑이 먼저였더라면 모든 게 달랐을 거다. 요양원 복도에 그의 마지막 말만이 한동안 울린다.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 진료실. 2023년 3월의 쌀쌀한 오후였습니다. 78세의 강영호 씨는 의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하나 받아 적듯 귀에 담았습니다. 폐암 사기입니다. 이미 림프절까지 전이가 된 상태고요. 의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영호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길어야 넉 달 정도로 보입니다.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몇 달 전부터 기침이 멈추지 않았고 가슴 통증이 점점 심해졌으니까요. 다만 이렇게 빨리 끝이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 영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78해를 살았으니 충분하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온 영호는 핸드폰을 꺼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아빠다.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너하고 며느리 좀 와야 할 것 같구나. 전화기 너머로 아들 강현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사인데요. 무슨 일이세요? 직접 말해야 할 것 같다. 저녁에 병원 좀 와줄 수 있겠니? 한숨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겠어요. 미정이랑 같이 갈게요. 저녁 7시 현우와 며느리 박미정이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곤한 표정이었습니다. 미정은 중학교 교사로 퇴근 후 바로 온 모양이었고 현우는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헤친 채였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검사 결과가 안 좋게 나왔어요? 현우가 병실 의자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영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폐암이다. 말기래. 의사 말로는 길어야 넉 달 정도 남았다고 하더구나.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은 입을 가리고 고개를 숙였고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너희한테 미리 말해두고 싶은 게 있어서 불렀다. 영호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내가 죽으면 남는 유산이 있을 거 아니냐. 집이랑 예금 정리하면 한 1억 정도 될 것 같구나. 현우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미정도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1억이요? 미정의 목소리에는 실망이 묻어났습니다. 진짜 그 정도예요, 아버지? 그래. 평생 모은 게 그 정도다. 장례비 쓰고 나면 많이 남지 않을 거야. 현우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일단 치료부터 받으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이 병실을 나서는 길에 영호는 문틈으로 그들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1억이라니.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미정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러게, 수술비만 몇천 나갈 텐데 오래 버티시면 우리만 더 힘들어. 현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4개월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버텨야지. 병원비만 안 나가면 다행이야. 복도를 걸어가는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영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술은 이틀 후에 잡혔습니다. 완치는 불가능하지만 통증을 줄이고 생명을 조금이라도 연장하기 위한 절차였습니다. 수술 전날 밤 영호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내일 수술인데 와줄 수 있겠니? 아, 아버지, 내일 회사에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요. 수술 끝나고 저녁에 갈게요.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고 영호는 며느리에게도 연락했습니다. 미정아, 내일 아버지, 죄송해요. 내일 학부모 상담 주간이라 정말 못 빠져요. 수술 잘 되시길 바랄게요. 수술 당일 아침 영호는 혼자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보호자분은 안 오셨어요? 바빠서 뭐 온대요. 걱정 마세요. 일어나시면 끝나 있을 거예요. 수술은 5시간이 걸렸습니다. 회복실에서 깨어났을 때도 옆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녁 8시가 넘어서야 현우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끝나셨어요? 응, 다행이네요. 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 먼저 갈게요. 그래. 현우는 10분도 채 있지 않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 후 일주일 동안 아들 부부는 단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조차 없었습니다. 영호는 혼자 링거를 맞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밤 옆 병상 환자의 가족들이 떠들썩하게 병문안을 왔습니다. 손자들이 할아버지 옆에서 웃고 떠들었고 며느리는 정성스럽게 죽을 떠먹였습니다. 영호는 그 모습을 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흐를 것 같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현우를 키우느라 평생 허리 한번 제대로 못 펴고 살았습니다. 아내가 일찍 세상을 떠난 후로는 홀로 장사를 하며 아들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결혼할 때도 집 한 채 장만해줬고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육아 도움까지 도맡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 쓸모없는 노인이 되자 그들은 등을 돌렸습니다. 2주 후 퇴원 날이었습니다. 영호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들에게 연락했지만 일 때문에 못 가겠다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빈집에 돌아온 영호는 소파에 앉아 오래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결심을 했습니다. 시험해보자. 내 자식이 정말 어떤 사람인지. 4개월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기적적으로 살아있었습니다. 아니, 살아있을 뿐 아니라 건강이 점점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강영호님, 이건 정말 보기 드문 케이스입니다. CT 촬영 결과를 보니 종양이 많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암세포가 항암 치료에 예상외로 잘 반응한 겁니다. 면역력도 많이 회복되셨고요. 영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쁘기보다는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볼까? 그날 저녁 영호는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아빠다. 좋은 소식이 있어서 말이지. 내일 저녁에 병원 좀 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직접 얘기해야 할 것 같구나. 미정이도 같이 데리고 와. 다음 날 저녁 2사람이 병실에 들어섰습니다. 예전보다는 조금 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아마 오래 버티지 않고 빨리 갈 것 같다는 기대 때문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버지, 무슨 좋은 소식이에요? 현우가 물었습니다. 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았다. 네? 정말요? 미정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더구나. 암이 거의 다 사라졌대. 와, 아버지, 정말 다행이에요. 현우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손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이고 어색했습니다. 영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너희한테 미안한 얘기가 하나 있다. 무슨 얘기요, 아버지? 지난번에 유산이 1억이라고 했지. 사실 그건 거짓말이었다.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현우와 미정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너희를 시험해보고 싶었다. 그래서 일부러 적게 말한 거야. 영호는 수첩을 꺼내 펼쳤습니다. 실제로는 15억이 있다. 15억이요?
미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현우도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시내에 있는 상가 건물 지분이 있고 예금도 꽤 있다. 정리하면 15억 정도 나올 거야. 아버지, 그게 정말이에요?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 미안하다. 현우야.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너희가 돈 때문에 날 대하는 건지 확인하고 싶었다. 미정이 시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그런 말씀을. 우리가 언제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 잘하자. 그날부터 아들 부부의 태도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미정은 매일 아침 병원에 왔습니다. 정성스럽게 죽을 끓여오고 과일도 깎아주고 병실 청소까지 도맡았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세요. 제가 직접 끓인 전복죽이에요. 미정아, 고맙구나. 무슨 말씀을요? 당연한 거죠. 아버지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해요. 현우도 퇴근 후면 매일 들렀습니다. 아버지, 오늘 기분 어떠세요? 제가 산책 좀 도와드릴게요. 괜찮다. 현우야, 너 피곤할 텐데. 아니에요. 이제 제가 아버지 모시는 게 당연하죠. 제가 불효자였어요. 주말에는 손주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12살 손자 민준이가 영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저 할아버지 보고 싶었어요. 그래, 민준아. 할아버지가 이제 곧 퇴원할 거야. 가족들의 극진한 간병 덕분에 영호는 한 달 만에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아들 부부의 정성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얼마나 가식적인지를. 퇴원 후 2달이 지났습니다. 영호는 어느 정도 건강을 회복했고 이제는 혼자서도 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영호는 아들 부부를 집으로 불렀습니다. 현우야, 미정아. 오늘 너희한테 보여줄 게 있어서 불렀다.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거실 테이블에는 영호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라. 너희한테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 두 사람이 소파에 앉아 영호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폴더 하나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 병원 CCTV 영상이라. 복도 녹음 파일이다. 현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조용히 들어봐라. 영호가 첫 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4개월 전 영호가 처음 말기 판정을 받았던 날 밤의 영상이었습니다. 화면 속에서 현우와 미정이 병실을 나서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1억이라니. 생각보다 너무 적은데? 그러게, 수술비만 몇천 나갈 텐데 오래 버티시면 우리만 더 힘들어. 4개월이라고 했으니까. 그 정도는 버텨야지.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정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고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계속 들어봐. 영호는 2번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영호가 수술을 받던 날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수술이 잘 돼도 얼마 못 살 텐데. 우리가 굳이 시간 내서 여기 와야 해. 그래도 형식적으로라도 한 번씩은 와야지. 나중에 유산 받을 때 탈라면 안 되잖아. 1억 받으려고 이렇게 고생하는 것도 웃기긴 하네. 미정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더 들려줄까? 영호는 3번째 파일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의 영상이었습니다. 15억이라는 말을 듣고 난 후 병원 복도에서 두 사람이 나눈 대화였습니다. 10억이라니 완전 대박이잖아. 이제 진짜 아버지, 극진히 모셔야겠다. 죽을 때까지 잘해드려야지. 당연하지. 우리 노후는 걱정 없겠네. 애들 대학 등록금도 해결이고. 아버지, 정말 오래오래 사셔야 해. 그래야 우리도 마음 편하게 모실 수 있지. 영호가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거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지만 영호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변명하지 마. 난 다 들었다. 1억일 때와 15억일 때 너희 태도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미정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죄송하다고? 너희가 진짜 잘못한 게 뭔지 알기나 하냐? 영호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는 깊은 실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돈이 있어서 잘해준 거였어. 1억밖에 없을 땐 빨리 죽기를 바랐고 15억이 있다니까 오래 살기를 바랐지. 아버지, 그게 자식이 부모를 대하는 방식이냐? 영호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고 미정은 계속 눈물을 닦았습니다. 너희한테 할 말이 하나 더 있다. 영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15억. 그것도 거짓말이었다. 네, 현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15억은 없다. 내가 너희를 다시 한번 시험해 본 거야. 미정이 눈물을 멈추고 시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진짜로는 얼마예요? 3천만 원. 그래, 상가 건물 지분도 없고 큰 예금도 없다. 내가 가진 전부는 이 집이랑 예금 3천만 원이 전부다. 순간 거실의 분위기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미정의 얼굴에서 눈물이 사라졌고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현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우릴 또 시험하신 거예요? 미정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갖고 노신 거예요? 그래. 너희를 시험했다. 그리고 결과는 이미 봤지. 영호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우리가 지난 2달 동안 얼마나 고생했는데. 미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래. 고생했지. 15억 받으려고 고생한 거 아니었냐? 아버지, 그게 아니라 그럼 뭐냐? 3천만 원밖에 없다는데도 앞으로 나를 잘 모실 거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고 미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 안 해도 안다. 너희 표정이 다 말해주고 있어. 영호가 일어섰습니다. 이제 갈 거면 가라. 난 더 이상 너희한테 기대하지 않겠다. 아버지,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이렇게 우릴 시험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하세요? 부모가 자식한테 이러는 게 맞아요? 그럼 자식이 부모한테 돈 때문에 태도 바꾸는 게 맞냐? 영호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5억 있을 때는 오래 사셔야 한다고 했다가 3천만 원밖에 없다니까 표정이 변하는 게 자식이냐? 아버지, 저희도 사람이에요. 실망할 수도 있죠. 미정이 외쳤습니다. 그래, 실망했지. 나도 실망했다. 내 자식이 이런 사람인 줄 몰랐으니까. 현우가 주먹을 쥐었습니다. 기대할 게 없네요. 아버지, 그는 미정의 손을 잡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현우야, 영호가 아들을 불렀습니다. 현우가 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돈보다 마음이 먼저였어야 했다. 현우는 대답 없이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미정도 뒤따라 나가며 한마디 던졌습니다. 후회하실 거예요, 아버지. 문이 쾅 닫혔습니다. 영호는 빈 거실에 홀로 서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후회, 이미 하고 있다. 이런 자식을 키운 걸. 그날 이후 아들 부부는 다시 연락을 끊었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없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와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혼자 조용히 생활했습니다. 집안일을 하고 책을 읽고
가끔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외롭지 않다면 거짓말이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평온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영호는 결심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큰 집에 혼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는 집을 정리하고 작은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 조용한 산기슭에 자리한 요양원이었습니다. 어르신, 여기는 개인실도 있고 식사도 잘 나와요. 날씨 좋으면 산책도 할 수 있고요. 요양원 원장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좋습니다. 여기로 하겠습니다. 집을 처분하고 요양원 입소를 준비하던 어느 날 영호는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현우야, 아빠다. 전화기 너머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어서 전화했다. 말씀하세요. 나 요양원 들어간다. 다음 주에. 그러세요. 그리고 미안하다. 현우야. 뭐가요? 이런 아버지를 둬. 돈도 없고 쓸모도 없는 아버지를.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원하는 아버지가 되지 못해서 미안하다. 15억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서 말이다. 아버지. 괜찮다. 이제 나도 편하게 살고 싶구나. 돈 없는 아버지는 필요 없지 않느냐. 그게 무슨... 건강해라, 현우야. 그리고 미정이한테도 전해라. 그동안 고마웠다고. 영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통화였습니다. 다음 주 영호는 간단한 짐만 챙겨 요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요양원 개인실은 작았지만 아늑했습니다. 창밖으로 산이 보였고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강영호님, 불편한 건 없으세요? 요양보호사가 들어와 물었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보호자분 연락처는 안 받아도 될까요? 괜찮습니다. 가족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호는 그곳에서 조용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산책을 하고 다른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고 저녁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를 원망하지도 않으면서 살았습니다. 돈 때문에 변하는 사람들을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영호 씨,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같은 요양원에 사는 박씨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런가요? 네. 처음 오셨을 때보다 얼굴이 훨씬 밝아지셨어요. 마음이 편해서 그런 것 같아요. 가족분들은 안 오시나요? 가족은 없습니다. 아이고, 혼자 계시면 외로우시겠어요? 외롭지 않습니다. 혼자가 더 편할 때도 있거든요. 영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호는 요양원에서 평온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건강도 생각보다 좋았고 친구도 몇 명 생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흘렀습니다. 여든이 된 영호의 몸은 조금씩 약해졌습니다. 어느 가을날 밤 영호는 침대에 누워 창밖의 달을 바라봤습니다. 숨쉬기가 조금 힘들었지만 고통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때가 된 것 같구나.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지난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던 날, 현우가 태어났던 날, 아들의 첫걸음마. 잘 살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선을 다했다. 새벽 4시 영호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고통도 두려움도 없는 평온한 죽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요양보호사가 그의 죽음을 발견했습니다. 원장님, 강영호 님이 보호자 연락처가 있나요? 없습니다. 가족 없다고 하셨어요.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민등록상 가족을 찾아봐야겠어요. 장례는 치러야 하니까. 며칠 후
요양원 측에서 현우를 찾아냈습니다. 강현우 씨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네. 아버지가요? 현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1년 동안 아무 연락 없이 지냈던 터라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것입니다. 예, 이틀 전에 요양원에서 평온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요양원이요? 아버지가 요양원에 계셨어요? 네, 1년 전부터 계셨습니다. 장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현우와 미정은 급히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빈소가 마련되어 있었고 영정사진 속 아버지는 편안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현우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정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1년 동안 여기 계셨어요? 미정이 요양보호사에게 물었습니다. 네, 혼자 조용히 지내셨어요. 다른 어르신들이랑은 친하게 지내셨는데 가족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우리 연락처를 왜 안 남기셨을까요? 글쎄요. 그건 저희도 모릅니다. 장례는 3일장으로 치러졌습니다. 찾아오는 조문객도 거의 없었습니다. 요양원에서 친하게 지내던 어르신 몇 분과 옛 친구 2명뿐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현우는 영정 앞에서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정도 시아버지 앞에 앉아 울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너무 못됐어요. 하지만 영정 속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편안한 미소만 짓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장례 이틀째 되는 날, 양복을 입은 중년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유족분이신가요? 저는 법무법인 정도의 변호사 김정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강현우입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를 통해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장례 후에 전달하라고 하셨는데 미리 말씀드려도 될까요? 유언이요? 현우와 미정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발인을 마치고 돌아온 날 저녁 김 변호사가 현우의 집을 찾았습니다. 우선 이 편지를 읽어보시죠. 고인께서 직접 쓰신 겁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건넸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냈습니다. 현우에게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구나. 너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먼저 하고 싶다. 너를 시험한 것, 거짓말을 한 것 모두 내 잘못이다. 하지만 나는 알아야 했다. 내 아들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를. 결과는 이미 알고 있지. 1억일 때와 15억일 때 내 태도는 완전히 달랐다. 그건 내가 아버지여서가 아니라 돈 때문이었어. 그게 가장 슬펐다. 하지만 이제 와서 원망하지는 않는다. 어쩌면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는지도 모르니까. 돈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게 만든 건 나였을지도 모른다. 마지막으로 알려주마. 실제로 내가 가진 재산은 15억이 맞았다. 현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미정이 숨을 삼켰습니다. 강남 상가 건물 지분, 예금, 주식 모두 합치면 15억 2천만 원이다. 하지만 너에게는 한 푼도 주지 않기로 했다. 전액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했다. 내 이름으로 장학금이 만들어질 거고 독거노인들을 위한 요양원 건립에 쓰일 거다. 너희가 나를 대했던 것처럼 나도 너희에게 냉정해지기로 했다. 돈이 필요하면 스스로 벌어라.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길이다. 마지막까지 좋은 아버지가 되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이것만은 기억해라. 사랑이 먼저였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아버지가 편지가 끝났습니다. 현우는 편지를 들고 그대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미정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고인께서는 1년 전에
이미 모든 재산을 기부하셨습니다. 정식 절차를 거쳐서 법적으로 문제없이 처리했고요. 15억이 정말 있었어요?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정확히는 15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상가 건물은 10억에 매각됐고 나머지는 예금과 주식이었습니다. 전부 기부했다고요? 네, 전액입니다. 고인께서는 아들 부부가 진심으로 나를 대했다면 이 돈을 모두 물려줄 생각이었다고 하셨습니다. 변호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돈만 보았다. 그래서 나는 그 돈을 정말 필요한 곳에 쓰기로 했다고 하셨죠.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미정도 소파에 쓰러지듯 앉았습니다. 아버지,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이걸 들려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영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우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의미 없겠지. 너를 원망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쉬울 뿐이다. 내가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나를 대했더라면, 내가 1억밖에 없을 때도 진심으로 날 돌봤더라면, 25억은 모두 내 거였을 거야. 하지만 너는 선택했다. 돈을 선택했어. 그래서 나도 선택했다. 너를 포기하기로. 아버지 노릇 제대로 못해서 미안하다. 부디 내 아들한테는 더 나은 아버지가 되어라. 민준이를 돈으로 판단하는 사람으로 키우지 마라. 잘 살아라. 현우야, 건강해라. 녹음이 끝났습니다.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습니다. 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미정도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뭘 한 거죠? 아버지. 변호사는 조용히 서류를 정리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들 수도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나간 후 두 사람은 오랫동안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보, 미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정말 최악이었어요. 알아. 아버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찾아뵀어야 했는데 이제 와서 후회해도 늦었어. 현우는 아버지의 편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랑이 먼저였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사랑이 먼저였어야 했는데 우린 돈만 봤어요. 맞아. 우린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어. 그냥 재산만 원했지. 현우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없었습니다. 용서를 구할 기회도 다시 시작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12살 아들 민준이의 방으로 갔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 누워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응, 아빠 왜? 할아버지 돌아가셨다. 응, 알아. 장례식장 갔었잖아. 민준아, 아빠가 할 말이 있다. 현우는 아들 옆에 앉았습니다.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정말 못된 아들이었어. 왜? 돈 때문에 할아버지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았거든. 민준이가 게임을 멈추고 아버지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아, 너는 아빠처럼 살지 마라.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 가족은 돈보다 소중한 거야. 아빠는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현우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아빠는 후회하면서 살 거야. 평생. 하지만 너는 아빠처럼 후회하지 마. 민준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빠, 할아버지 만나고 싶어요? 그럼 너무 보고 싶지. 그럼 진작에 찾아뵙지 그랬어요. 현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12살 아들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아빠가 잘못했어. 그날 밤 현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목소리가, 편지의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랑이 먼저였더라면 모든 게 달라졌을 텐데. 아버지,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됐지만 현우의 마음속엔 평생 지울 수 없는 후회만 남았습니다. 15억은 이미 세상을 위해 쓰였고 아버지는 평온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평생 후회하며 살게 됐습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가까이에 있는 사람일수록 더 쉽게 당연하게 여기곤 합니다. 특히 부모님에 대한 마음은 늘 내일 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 내일이 오늘이 마지막이었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영호님의 이야기는 단순히 유산을 둘러싼 갈등이 아닙니다. 사랑을 놓쳐버린 한 가족의 이야기이고 뒤늦은 후회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사람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함께 보낸 이 시간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게 만들고 잠시라도 마음을 돌려보게 하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혹시 지금 떠올리는 얼굴이 있다면 오늘만큼은 먼저 안부를 전해보세요. 사랑한다고, 고맙다고, 그리고 미안했다고 말해보세요. 그 짧은 한마디가 어떤 마음을 살릴지 모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에 닿는 이야기, 생각이 머무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